디지털 카메라는요,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 영상 정보를 필름 대신 이미지 센서라는 전자부품을 사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메모리에 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장치다. 우리 눈이 사물을 볼 때 모든 사물은 어떨까요? 네네. 그것을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이 카메라 자체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봐요. 그래야지 이렇게 깊이까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깊이라든지 옆에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면으로만 이렇게 지금 찍히잖아요. 모든 카메라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까지 깊이까지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깊이까지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입체로 본다. 그래서 지금 사람 얼굴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평면으로 보통 보는데 깊이까지 얘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까지 몇 센치, 여기서부터 몇 센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다. 그러게 이제 카메라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크기별로 얘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 방식으로 이런 여기서부터까지 몇 센치, 몇 센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봐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추측. 그래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몇 센치 몇 센치.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람 얼굴 입체로 봐요. 입체로 보고 사람을 각각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보듯이 옷을 바꿔 입어도 알고요. 네. 이거 안경 써도 알고 이거 이런 거 사물을 입체로 봐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깊이까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입체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도 카메라뿐만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입체로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숫자로 바꾼다라는 거죠. 숫자나 진법수로 바꿔서 저장하고 다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원리는 뭘까요? 원리는 나 대신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사진기가 없었을 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화가라는 존재가. 그러면 그 화가가 대신 나 대신 내 얼굴을 그려주거나 사물을 그려줬는데 그것을 얘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대신 그것을 이해를 하고 대신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그 속도가 빠를 뿐이죠. 컴퓨터니까. 인간이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얘는 금방 순간적으로 0. 몇 초 만에 딱 이렇게 그것을 이해하고 숫자로 바꿔서 숫자나 전법수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저장하고 다시 그것을 꺼내서 할 때 이제 보면은 숫자가 탁 이렇게 여기서 화면을 보잖아요. 이런 그림을 봐요. 이런 그림을 본다. 얘가 봐요. 이렇게 딱 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숫자 정보예요. 숫자 정보. 이런 것들도 사물을 각각 보고 각각 계산도 하고 편의점 마트에서 재고 관리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얘가 아까 자율주행차도 얘기 들어갑니다. 앞으로 로봇에도 드론이라도 군사무기에도 이것이 들어가거나 미사일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요. 우주 지도, 이렇게 하늘 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육지 지도 이런 것들 땅속에서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어요. 의료 영상 장비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 깊이까지 해서 정확한 지점에 어떤 그 고주파를 쏜다든지 영상을 촬영하든지 정확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뭐 그것이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쏴서 다른 이렇게 수많은 저주파를 100개, 10,000개 쏴가지고 100개든 1000개든 숫자를 뜨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 영상 장비도 이 기술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주파다 그러면 이렇게 투과력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저주파를 쏘거나 위치별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의료 영상 장비가 촬영을 해요. 근데 전파를 각각 쏴가지고 각각의 정확한 세밀한 모습까지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의료 영상 장비가 앞으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 할 때도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반응을 측정해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수많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똑같은 전파가 아니라 다른 파형의 전파를 해서 부딪혀 나오는 반사의 반응이 서로 틀려요. 그래서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도 이 기술을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의 숫자를 늘려요. 전파의 숫자를 좀 늘려서 수많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쏴가지고
입체를 알 수 있거나 그 모양을 정확히 하거나 그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깊이까지 그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A사례다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본다는 거죠. 모든 카메라는 이 기술을 씁니다. 전파로 화면을 표시할 때 광학 카메라를 같이 동반을 해서 그 사물의 어떤 그 색깔을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해. 세포를 관찰한다. 그러면 색깔을 분별해서 그 표시를 해주거나 원래 정해졌던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그 군사무기 A사라든지 정해졌던 사람 색깔, 건물 색깔, 뭐 숲을 색깔 이런 것들은 유사하니까 그 임의대로 그걸 표시해주거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 멋대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딱 찍어요. 네, 찍으면 여기가 뭐냐면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색깔 정보입니다. 이쪽 왼쪽에 이쪽에 잡혀 이쪽에 얼마는 무슨 색깔 이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이 카메라는 순간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것을 곧바로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변환을 시키거나 진법서로 변환시켜서 저장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뭐 그 화면에 문서가 있다, 뭐 글자가 써 있다 그러면 이런 글자가 써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글자를 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것도 색깔 정보예요. 색깔 정보가 문서가 오면 그것도 이렇게 그것도 숫자나 그렇죠. 그거를 정해진 모든 자연어잖아요. 자연어가 문서는 섞어 있는데 자연어도 숫자로 바꾸거나 진법서로 바꿔서 이것을 축소시켜서 저장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아내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찰칵 찍어가지고 문서를 볼 때 컴퓨터다, 노트북이다, 스마트폰이다, TV다 그럼 그 화면을 지가 이렇게 안에 카메라를 인식을 하는 거 사람 눈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그 화면을 인식해서 찰칵 찍어서 해서 숫자로 바꿨잖아요. 이런 영상 같은 거나 문서를. 그래서 만분의 1로, 천분의 1, 만분의 원하는 대로 축소를 시켜요. 가 하면 큰 파일이지만, 가 나눴죠. 그럼 작은 파일로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전송할 때, 저장할 때 이 기술을 씁니다. 다시 할 때는 다시 또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화면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현미경을 둬가지고 확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배열배로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저장을 할 때 그 조각별로 이쪽에는 다른 저장을 이 조각별로 천분의 1로 쪼개 각각 틀린 곳에 저장을 하거나 직렬로 이 정도 절반 구조는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큰 한 군데 저장하고 나머지는 분산해서 저장해서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기술을 쓰는데요.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HDD, SSD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모든 저장 구조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일련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영상 저장, 문서 저장, 오디오 저장 그것도 이렇게 해서 각각 틀린 곳에 저장하는 서로 지역이 떨어진 곳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컴퓨터에 저장을 하거나 그래서 내 컴퓨터 100대인데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HDD도 서로 다른 곳에 주소가 틀리게 저장을 해준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안에다가도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컴퓨터다, 데스크탑, 스마트폰, TV, 로봇 안에서 모든 기기 안에서 암호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파일을 외부에서 들어온 해킹 파일과 구별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외부 해킹 파일이 들어왔을 때 얘 너 누구야? 우리 번호 없는데 인식 번호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체크되어서 제거되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내부 안에서 이렇게 일련번호 없는 애들을 정확히 다 제거를 해버린다. 하시면 제 기술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업로드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일련번호가 부여가 되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파일과 내부 자체적으로 가공 처리하는 이런 파일을 서로 번호를 틀리게 하거나 암호를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저기 허락받지 않고는 다운로드 업로드가 안 가고 이쪽 화면을 볼 수 없거나 이쪽 화면을 추출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기술을 쓴다. 여기서부터 다 색깔 정보란 말이에요. 진법서로 숫자로 바꾸든 진법서로 바꾸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놔요. 그러면 그것을 전 세계 국제 표준으로 할 수 있고 나라별로 또는 국가별로 회사별로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할 거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이거를 유무선 통신이거나 컴퓨터 인간끼리의 공통 언어로 만들어줘서 모든 언어가 정확히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면 내 목소리를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작을 분석을 해서 80억 인구 그 목소리 지문이 다 틀려요. 높낮이가 틀리고 그걸 그대로 독일이랑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이렇게 내 목소리 그대로 난 언어를 모르지만 변환해서 거기서 번역해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어떤 회의 장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무선 초인종처럼 해가지고 서로 하나의 같은 전파랑 호출 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1, 2, 3, 4, 5, 6, 7, 8 뭐 스마트폰 번호처럼 부여를 하고 뒤에다가 꽂아요. 국제 회의장에서도 꽂으면 각 나라 언어를 선택을 하면 그쪽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내 목소리를 똑같이 들려줍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좀 더 비싼 거는 쌍방향 통역, 쌍방향 무선 초인종 방식이 이렇게 워키토키가 귀에 꽂아져 있지만 번역기지만 이렇게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스피커다 그러면 스피커가 1, 2, 3, 4, 10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 틀린 음악을 들려주거나 스피커가 아니라 영상 장치다 그러면 각각 틀린 영상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방송국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보내도 똑같이 서로 다른 영상을 보내면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 자체가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이 방송국이 되는 것입니다. 각 시청자가 방송국이 케이블 TV 같은 몇만 사람, 몇백만 사람이 각각 틀린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 틀린 영상을 보내줄 수 있다. 현재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쪽 영상이 좀 10,000개다, 100,000개다 좀 많으면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방송국 우리가 채널을 틀게 몇 번 틀고 3번, 24번, 38번 어떤 사람마다 다 틀리게 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게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이 방송국이 되고 데스크탑 노트북이 방송국이 된다. 또는 내 TV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접속을 해갖고 인터넷 접속을 해가지고 사이트라는 자체가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내 스마트폰 자체가 사이트가 되고 데스크탑 노트북 TV가 자체가 사이트가 된다. 유선전화도 자체가 사이트가 된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방송국 개념으로 해서 영상을 하루에 50개씩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이다. 시간대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방송국 채널을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2개 운영하다 10개 운영하고 100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채널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영상을 체크해서 보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스마트폰이 사이트가 되고 데스크탑 노트북이 사이트가 되고 고유번호를 주면 그게 사이트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런 개념을 쓰시면 이런 아이디어와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사이트 주소가 부여되되 고유번호가 거기다 부여된다는 것. 그래서 그 번호로 이렇게 택배도 보낼 수도 있고 전자 이메일이라든지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파일을 주고받거나 심지어는 채팅을 하거나 실시간으로 채팅을 해서 내 스마트폰 자체가 이게 사이트가 되니까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 회사가 이걸 만들어주거나 스마트폰 자체에서 이것을 허용해 줄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조를 해줄 수도 있다. 스마트폰 제조회사나 아니면 이동통신회사나 통신회사가 이걸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사이트라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 이제 서로 사이트를 주소해서 고객들이 많이 확보됐잖아요. 그럼 그걸 대상으로 물건을 판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버스킹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또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받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옥션이나 이마트 또는 홈플러스, 아마존 이렇게 이런 월마트 같은데 그다음에 알리바바, 뭐 쿠팡 어디가 됐든 그 온라인에서 네이버 쇼핑 거기 들어가잖아요. 총총총총 들어갔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블로그 홈페이지처럼 자기 개념을 주는 거야. 자기 방송국이라는 개념을 줘가지고 거기서 영상 방식으로 물건도 팔아도 되고 자기가 이렇게 다양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광고도 하고 수익을 나눠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점을 우리가 백화점이든 어떤 특정 상가에 거리다 그러면 그 상점을 권리금 받고 팔거나 팔 수 있잖아요. 그럼 가상의 상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권리금 받고 팔거나 회사에서 그것을 물건을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온라인 상이니까
가상의 상점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10,000개도 판매할 수 있고 100,000개도, 옥션이나 뭐 이렇게 이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판매 개념을 주시면 그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봉이 김선달 같지만 물건이 많이만 팔리면 서로 들어오려 그래요. 이런 개념과 개념의 사업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옥션이다, 네이버 쇼핑이다. 현재 그냥 쇼핑몰 중심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퀵 서비스도 해줄 수 있고, 거기서 플랫폼이 들어가가지고 화환 서비스, 의료 서비스, 온갖 종류의 사업을 거기다 구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통신 구조도 줄 수 있어요. 옥션이나 이마트, 이렇게 월마트,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 이런 데서도 쿠팡도 그렇고 자체적인 통신 구조를 줄 수 있어요. 통신해 갖고 외부에 나의 스마트폰, 외부의 유선전화로 연동해서 이렇게 하지. 이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이름을 얘기했는데도 거기 쓰시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를 무단으로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쇼핑몰도 할 수 있고 슈퍼마켓 퀵 서비스 좀 전에 얘기를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걸 쇼핑몰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건 제 기술입니다. 오픈AI 기술도 제 기술에 들어갔는데요. 또 다른 기술에 들어갔지는 않은지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서 그 하나의 쇼핑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사업을 다 전개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모든 사업을 다 전개할, 결국 회원수만 많으면 어떤 사업도 괜찮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SNS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채팅까지도 해주거나 홈페이지, 블로그, 방송의 개념으로 자기네들이 방송하거나 방송국을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유튜브 채널도 사고 파는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옥션이나 이마트 같은데 이런 데서도 이렇게 네이버 홈쇼핑 이런 데서 쿠팡이 이렇게 알리바바 이런데 월마트, 아마존 같은 데서도 회원을 확보를 해서 그 회원이 다단계 형식을 좀 취하는데, 회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가입을 하게 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문서적인 가입을 하게 하거나 추천을 해가지고 문서 형식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죠. 온라인상으로 통과하든지 직접 보내든지 서류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이 뭐 정치인 같은 경우는 좋겠죠.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종교단체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대거해서 몰고 들어와서 1,000명을 등록시켜 그 사람에게 일정 프로트 1%는 당신이 그 사람 매출 1%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1%나 5% 괜찮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회원을 끌어올수록 물건을 판매하거나 회원을 끌어오거나 똑같은 건 노력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줄 수 있다. 저는 그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옥션이나 이마트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이렇게 SNS를 등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물건을 팔든지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어떤 물건도. 다만 그 결제는 이쪽에서 해야 되죠. 결제는 우리가 맡아주고 거기서 프론트에즈라는 광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건은 현재 있는 우리 등록을 안 해도 거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물건을 지금 뭐 옥션 같은 데 자유롭게 물건을 올려놨는데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광고 홍보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자유를 허용하거나 그것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션 이마트 이렇게 뭐죠 유튜브 같은 데서도 현재 그렇죠. 자기가 커버를 하는데 그 작사 작곡 1분 커버는 저는 1분 커버만 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해서 1분 커버를 하거나 하는데 커버를 다운로드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 또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업로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운로드 업로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능 동영상 자체를 한번 보는 거는 다 그게 개방되어 있잖아요. 공짜로. 그러면 그것을 다운로드 업로드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원만 추출해가지고 이것을 따로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해주든지 그 영상 자체를 판매를 한다든지 다운로드 업로드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커버를 어떤 저작권과 관련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아예 그냥 해주고 저작과 관련해서 이제 허용이 되는 노래가 있고 안 되는 노래가 있지. 지금 신상으로 노래가 딱 나왔는데 다른 가수하고 경쟁이 돼가지고 그쪽이 다 판매가 되고 이쪽 소속사는 판매 안 되면 진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획사가 노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배분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이것을 다운로드 없는 이 노래도 팔리기 일정 기간 안에는 판매가 안 되고 일정 기간 이후에 자기네 노래를 충분히 판 다음에 판매가 되는 구조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 기술 일부러 언급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요. 예, 일부러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제 기술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게 저희 다시 카메라로 돌아갑시다. 카메라로 돌아가서 이것을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게 식사하셨습니까 78, 64, 24로 해가지고 내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도 이 목소리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숫자 방식과 언어가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인간의 언어가 둘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전 세계도 숫자 방식의 언어로 자연 언어라든지 모든 걸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통합을 하고 그걸 진법서로도 변환시킬 수 있어요. 현재 있는 진법서하고도 공존할 수 있다. 현재 있는 국제적인 컴퓨터 안에 진법서가 이게 뭐 국제적인 표준으로 뭐라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것들을 쓰고 1번 모드는 그거, 2번 모드는 이 숫자 방식, 3번 모드는 또 다른 약속, 4번 모드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그 키보드가 F9다. F9다 그러면 약속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건 무슨 약속이라는 게 있다면 1번은 그 약속, 2번은 그 약속, 또는 3번은 약속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그 번호를 누르면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F9도 내가 지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라는 지시 2번 모드를 누르면 철수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처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공격하라는 명령이죠. 또 다른 3번을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모드, 2번, 3번 모드를 서로 다른 약속으로 해석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게 문자 방식도 동원, 언어 방식 이런 것들 이렇게 마우스 클릭 왼쪽인데 몇 번을 눌렀더니 1번, 2번, 3번 눌렀더니 서로 다른 명령으로 해석하는 기술을 이거 꼭 앞으로 쓰게 될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진법서하고도 진법서하고도 공존을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축소해서 저장합니다. 오디오 같은 것도 이렇게 찰칵 내 목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갖고 숫자로 바꿔요. 숫자로 바꾸거나 진법서로 바꾸고 찰칵 찍어서 이것을 화면을 이렇게 뭐 큰 파일이지만 나눠놓은 작은 파일 축소해서 그것을 전송하고 저장하고 보냅니다. 촉각 정보 또는 시각 정보 또는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정보 똑같은 카메라로 어떤 카메라를 보나 이것을 보면 똑같이 보여요. 사람마다 똑같이 보이지만 느끼는 감정은 다 틀립니다. 아름답다 이거는 좀 고급스럽다 이렇게 뭐 각각 틀리다는 이런 주관적인 감정들과 판단을 숫자로 바꿔서 그것도 저장을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됩니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화면을 구성하실 때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가 됐든 원래 색깔은 이거지만 다른 색깔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현대적인 사진으로 변환시키는데 속도를 빨리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진은 이게 색깔은 서로 틀리게 해석을 해갖고 모델을 구현을 해보면 저도 이제 그림 그릴 때 틀리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이 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틀리게 해석해서 주관적으로 얘를 바꿔서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 사진이지 구린 사진이라도 현대적인 색깔을 입혀주면은 현대적인 사진으로 나오듯이 화면을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든다는 지 멋대로 각색을 하는 빛의 정보가 10이지만 30, 40, 50으로 계산하거나 이쪽은 이게 똑같은 빨간색인데 고급스러운 빨간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똑같은 빨간색 여기는 좀 밝은 빨간색 여기는 어두운 빨간색을 만들어서 입체를 만들어주거나 서로 다른 색깔을 대비해서 없던 색깔도 넣을 수 있게 입체를 만들어주는 기술을 쓴다. 서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접은 깊이까지 표현해서 화면을 저는 이걸 똑같이 평면으로 보이세요? 네, 이거는 저는 입체를 입혔습니다.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밑바탕을 서로 틀린 색깔을 이렇게 적층을 해서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뭐 편하면서도 입체적인 느낌이 조금 느껴질 텐데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이거 사진 보고 그래서 이거 판매는 좀 곤란한데 저작권이 있어서 좀 나중에 스스로 촬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괜히 말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이쪽은 색깔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색깔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거 좀 이따 지워버리면 좋겠네. 그래서 어쨌든 이 색깔은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해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정한다라는 거. 각색을 해서 이게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어준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이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그 프로젝트 빔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빔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저화질로 고화질로 만들어서 거리의 화면을 보든지 다른 TV라든지 화면을 보든지 그것을 프로젝트 빔으로 전송을 하고 저화질로 고화질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프린터에도 이 개념을 쓸 수가 있는데요. 프린터에다가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저화질로 고화질로 만들어서 프린터를 각색해서 해주면 제 기술에 인쇄 공정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곧바로 이렇게 화면에 크게 표시해 CCTV를 거리 화면을 표시하거나 영상을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순간적으로 바꿔서 화질을 개선해서 낸 다음에 획기적인 방식이 될 거예요. 이거는 프로젝트 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 카메라가 보면서 이렇게 색깔은 구리지만 고급스러운 화면으로 구성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색깔 정보를 TV에도 적용할 수 있고 카메라도 적용할 수 있어요. 소니나 삼성 이런 데서도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남의 기술을 무산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제품에 표기하시면 나중에 제 기술을 사간돼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매기거나 고의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면 민영사가 둘 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절대 소송 안 거래. 그죠? 판매만 할 뿐 그쪽에서 알아서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상하면 문제가 커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구성할 때 여기는 그림은 여기가 집이 있고 여기 이런 그림 이렇게 꽃이 있고 뭐 이렇게 얘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많이 그런다고 합시다. 가상적으로 그러면 사람 파일, 방 안에 이렇게 사람이 모델이 하나 사람이 있고 주방 용기가 있고 싱크대 있고 의자 있고 그럼 그거를 파일로 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사람 파일 10,000개, 진짜 가짜 사람 파일 10,000개, AI가 만든 뭐 등등등. 그다음 이렇게 주방 기구 파일 10,000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파 10,000개, 이렇게 그 중에 파일을 골라다가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놓아가지고 전체를 자연스럽게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로서 대체를 해서 화면을 구성해버리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뭐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장치나 보다 만화나 만화 영화, 광고나 광고 사진, 광고 영화, 드라마 영화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버리면 엄청 싸게 돼. 나머지 이제 스토리는 자기들이 스토리를 써야죠. 대사도 이런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그것을 약간 늘려갖고 변경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만화 그릴 때 만화 캐릭터의 사람이 있고 캐릭터의 성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다 전개해 나가자. 만화 그릴 때도 똑같이 그와 같이 영상도 전개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쓰고 전체적인 줄기, 큰 줄기와 더불어서 뼈대 줄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세한 대사를 써놓으면 그것이 영상이 완성되는데요. 이 기술을 AI가 됐든 어디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픈 AI다 그러면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게 가장 기초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구장의 기초 구성 요소는 기초 구성 요소는 그죠? 그 1루, 2루, 3루 베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밭도 있어요. 전광판도 있어요. 더가웃도 있어요. 관중석도 있어요. 이거를 가장 기초 베이스로 삼습니다. 기초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장면을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야구를 한다라고 가는 개념은 필수 구성 요소가 선수들이 있거나 장비가 야구 배트, 그다음에 글러브, 공 이런 필수 구성, 사람이 모자를 쓸 수도 있고 좀 더 유니폼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구성 요소가 배치돼야 되겠죠. 그럼 이 구성 요소를 추가한 겁니까? 추가한 거죠. 그럼 1루타, 2루타, 3루타 번트 장면도 있고 스토리를 전개할 때 추가한 겁니까? 추가한 거죠. 이렇게 해서 감독이 나와서 화를 내는 장면도 그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까? 구성 요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시 영상이나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다.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추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오픈AI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야구장에 투수 애인이 왔다. 그럼 관중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구성 요소죠. 내려와서 같이 기뻐해 주더라. 또는 놀러 갔다. 어디 가서 놀러가 식사하는 장면이다. 그것도 구성 요소로 스토리를 전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야구용품점에 들어갔다 그러면 야구용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애인하고 같이 차 타는 장면도 그것도 구성 요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합용품점에 들어갔다. 스포츠에. 그러면 야구용품 아니라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다 용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르거나 서로 얘기하는 장면. 이건 멋있는데 안 멋있는데 이런 것도 구성 요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스토리를 이렇게 전개를 할 때 또는 서로 쌓아가지고 슬피 우는 장면 이런 것도 구성 요소로 들어가는 이렇게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추가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쓰시면 되겠어요. 영상도 그렇죠. 영상도 이렇게 구성 요소를 적용해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까지 처음에 이렇게 동네 야구다 그러면 1루타 1루 2루 3루 이렇게 이래 가지고 돈 던지고 번트 이렇게 치고 이런 게 있는 거고 좀 더 고급 야구다 그러면 유니폼까지 있고 이렇게 해서 심판까지 있고 감독이 있고 관중석 있고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자유자재로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는데 로봇이 이렇게 AI 로봇이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거 몇 개 구성 요소를 추가하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네. 이 방식이라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럼 내가 만화 그리듯이 이렇게 투수의 성격이 괴팍하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투수 얼굴이 이제 각각 틀리잖아요. 감독의 얼굴도 틀리고 이렇게 사람의 1루 2루수에 얼굴이 다 틀리고 체격도 틀리고 옷도 각각 틀리게 입더라 사복을 입었더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만화에서 하는 캐릭터 구성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성격도 틀리게 하고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밝은 성격도 있고 어두운 성격도 있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개그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화를 잘 내거나 그렇죠. 직업 구성 요소를 따라서 이 투수의 친구가 있었는데 요리사도 있고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그 친구들을 만들어서 추가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를 이런 전개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캐릭터들을 만들어가는 거나 캐릭터가 스스로 로봇이 선택을 해서 A, B, C, D, E, F, G 꿀금 갈 때 과일을 선택을 하거나 그럴 때 바나나, 귤, 오렌지, 망고 등등등이 다 있다는 선택을 하면 그쪽 프로그램을 따라 스토리가 열어져가는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선택을 따라서 스토리 여러 가지로 밝은 성격을 집중해가지고 성격을 발달을 시켜나가는데 이제 개그를 발달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쪽으로 자기가 발달시키는 쪽으로 발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캐릭터 스스로가 자기의 성격을 창조하거나 이렇게 디자인하는 이런 기술도 쓴다라는 것은 뭐 로봇 같은데 앞으로 들어가죠. 휴머노id 로봇 같은데 AI도 그렇고 또는 인간이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할 때 이쪽은 좀 더 칭찬 요소가 많이 부여되거나 그래 쪽을 선택을 하도록 해서 이쪽으로 선택을 밝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준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짤 때 그쪽을 좀 더 그래서 다양한 개성이 있는 인간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개성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성품을 만들어주거나 성격을 만들어주거나 재능을 만들어줘서 그 직업을 만들어줘 다양한 로봇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을 오픈 AI든 어디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선택을 따라 열어주거나 또는 1번 모드, 2번 모드 이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길을 쓰는데요. 결과를 예측합니다. 결과를 예측해서 이거를 토마토 씨앗을 심었더니 토마토가 몇 달 후에 나더라. 오이를 내면 오이가 나다. 가지를 내면 달이더라. 그다음에 딸기를 심었더니 얼마나 나더라. 이거 결과를 예측해서 이것을 결과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둘을 섞었을 때 이것을 토마토를 심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얼마에 몇 달 후에 뭐가 나거나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결과를 내가 이게 드릴로 드릴로 이렇게 빵꾸를 뚫었더니 빵꾸가 나더라. 이런 것도 결과죠. 그래서 결과를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결과를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 1번 결과, 2번 결과를 두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또 다른 결과가 나와. 화학 실험처럼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섞어봤더니 이걸 또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결과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과를 예측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는 거죠. AI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인간도 그러잖아요.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 상대방을 내가 때렸을 때 깜빵 간다. 이런 결과를 우리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나사를 갖다가 이렇게 수도를 잠그는데 이쪽으로 돌리면 잠겨진다. 이쪽으로 열면 열어진다. 그것도 이제 결과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른다는 것은 그렇죠. 동물과 짐승이 보통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아요. 그래서 전구를 소켓에 이것을 꽂았다. 그러면 잠겨지더라. 이렇게 열었다. 열어지더라. 이것도 결과예요. 이런 것을 결과를 학습을 시켜줘서 지가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한다는 것이 인간처럼 이런 기술을 오픈AI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결과 새로운 것을 창조적인 두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가 스스로 실험해보게 하는 결과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지가 결과를 갖다가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 실제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이 결과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C라는 것과 D 그래서 결과를 혼합해서 섞어봤더니 또 다른 거 이게 이제 창조적인 두뇌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건전지인데 이렇게 꽂지 않으면 전력이 안 나오죠. 그래서 꽂아가지고 전력이 서로 연결돼야지 전력이 온오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결과를 이해한다는 거죠. 이것도 내가 이거를 봤더니 이거를 들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돋보기로 이렇게 보면은 화면이 확대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결과를 예측하는 거라. 그래서 전쟁 프로그램 드론 같은데 1번, 2번, 3번, 5번 모델 갖고 그 상황에 적합한 전투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시킨다. 그것을 AI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동차 자동 선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 하시던데 이거 제 기술인데요. 쓰시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어떤 업체는. 이거를 1번 모드, 2번 모드를 섞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번 모드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해 봤더니 좀 더 이 방법이 나았다. 그러면 그것을 프로그래머가 다시 하나 더 추가해 준다든지 로봇이 스스로 추가해서 좀 더 전투 모델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것을 시도를 해서 스스로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디지털 카메라 기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 기술 일부러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카메라는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시작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요. 우주지도, 우주지도, 하늘지도, 바닷속 지도, 그 다음에 육지지도, 이렇게 땅속 지도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하거나 이 모든 카메라는 그것과 연동해서 합니다. 국제 표준으로 할 수도 있고 나라별로, 기업별로 각각 만들 수도 있어요. 숫자 방식이니까.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디지털 캠 카메라로 이렇게 캠코더로 이거를 대체하자 그랬죠. CCTV 카메라를.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작 방식으로 적외선 모드를 밤에도 촬영할 수 있게 하자. 또는 이렇게 모든 CCTV나 카메라를 사람 같은 거로 옮겨내면 탁탁 불길을 켜가지고 110, 210 배터리 방식 켜가지고 찍는 밤에 잘 안 보여. 그리고 전파로 깨우는 전파로 이렇게 하나는 전파로 해서 금속 탐지, 무기 탐지, 사람 탐지 이래가지고 경보를 올려주는 스마트폰으로 연동하거나 그것을 따로 기록하는 방식을 쓸 수 있는데요. 따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하시면 되게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걸 밖에 야외에 갖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경보를 하면 사람 근처에 딱 경보해서 스마트폰 올려주거나 112 신고 들어가거나 얘가 사람 없을 때 보안센터로 연결을 하거나 자동 그 장면을 전송하는 블랙박 촬영용 블랙박스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 건드린다 그러면 찰칵 이렇게 불빛 찍고 경고하는 기능을 블랙박스에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차량을 건드리시면 112 신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블랙박스에 경고하는 기능을 주시면 기타 다른 부품으로 갖고도 하면 걔가 음성으로 경고한다는 거죠. 차량을 손대시면 그래서 지금 당신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커스를 딱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차갑게 해서 그래서 나한테 스마트폰을 보내주거나 112 신고 보안센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CCTV 기능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CCTV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 모드를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블랙박스에도 경고를 해서 건들지 못하게 삐삐삐삐삐만 하는데 경고를 말로서 하는 그런 것을 붙인다는 거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돼. 그럼 이제 블랙박스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사람처럼 자유롭게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AI 비서처럼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겠는데 촬영용 블랙박스에다 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경고 모드를 준다는 거죠. 삐삐삐삐 할 거보다 경고 말로써 경고를 해준다는 자기 목소리로 할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무선 전파 워키토킹 기능을 줘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아파트 시스템이 있으면 그쪽으로 영상을 전송해줘서 신고를 하게 하거나 지가 112 신고하거나 보안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CCTV도 동일하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차량을 갖다 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행동을 당신 행동은 범죄 행위입니다라고 경고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 차량 같은 데 이렇게 등록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금고 같은 데도 등록된 사람 얼굴 열려라 참게 비밀번호 방식 이것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나 금고 같은 데도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고 같은 데도 10만원, 5만원, 몇만원, 3만원, 1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화면에 표시를 각 나라마다 화폐가 틀리더라도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숫자로 현재 있는 시가가 얼마라는 거 금고를 표시해주거나 온라인으로 나한테 전송해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금고를 건드리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 금고를 경고하면 목소리로 이것을 경보를 내려주거나 대신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112나 이런데 금고 일반 금고, 가계 금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제를 했을 때 카드 얼마, 현금 얼마를 이렇게 나한테 스마트폰 연동해서 그때마다 결제할 때마다 편의점 마트에서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내 데스크탑으로 연결해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체크하도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거기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카메라 기술에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망원경 볼 때는 멀리 보고 안 볼 때는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카메라도 이렇게 저가의 카메라도 망원경을 씌워줄 수도 있고 안 씌워줄 수도 있고 멀리 보고 싶으면 지가 망원경을 보는 거예요. 쭉 내려가지고
멀리 보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망원 카메라나 이런 데다가도 좀 더 추가로 저가의 카메라지만 멀리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씌워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모든 카메라에도 가능한 망원경에도 가능하다. 이 기술을 망원경이나 망원 카메라에다 현미경을 달아줘가지고 보이는 화면을 확대해서 가로 세로 높이나 좌표 수저 방식으로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데 뭐 A라는 사람이 이거, J라는 사람이 저거라고 했을 때 컴퓨터 데이터 학습을 해가지고 이거다, 이거일 확률이 몇 %라고 표시해 주거나 온라인으로 보내서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이런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서 전파로 탐지를 하고요. 그래서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전파로 인식해서 자동 탐지해서 가르쳐 준다면 좋겠죠. 지가 스스로 탐지를 해서 사람 눈보다 좋잖아요. 내가 스스로 탐지 사람을 발견했을 때 하는 전파로 탐지하는 거 지가 카메라로 스스로 인식해서 사람을 포착해서 가르쳐 주는 거 내가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기계가 순간적으로 딱 훑어도 딱 사람이 내가 발견하는 카메라도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이나 이렇게 이런 데 장착을 해갖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간다는데 딱 찾아가지고 경보를 이제 지가 가르쳐 주는 게 더 낫다라는 기계가 사람보다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파로 할 수도 있고 지가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틀린 지점을 특정 부분을 주변의 사물과 틀린 지점 사람을 발견하거나 틀린 물기를 발견하거나 이렇게 지 스스로 발견하는 기술을 쓰시면 그걸 경보하고 표면에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대세가 될 텐데요. 휴전선 부대 같은 데는 우리 집에 CCTV 있는데 이것도 전파로 경보해서 몰라요. 드나드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범죄가 터졌을 때 이것을 타는데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전파로 경보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음성 경고를 얘가 해줄 수도 있고 이 CCTV 안에 그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음성 경고라든지 불법 침입, 불법 주의, 당신은 불법 주의는 카메라에 찍혀서 112나 보안센터 나한테 전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낫죠. 이런 CCTV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러면 경보기에다가 일반 경보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스마트폰을 전송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각국 휴대가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같이 경보 기능을 줄 수 있는데 음성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경보해가지고 그래서 침입자를 퇴치하는 게 더 낫죠. 경보 112 신고 보안 신고다. 그래서 당신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경보기인데 카메라를 달아서 나한테 전송할 수도 있고 112 신고도 할 수 있어요. 112 신고나 이렇게 보안센터에 이런 거를 나한테 좀 하시면 되겠죠. CCTV도 112 신고 보안센터 나한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은 현관문 디지털 카메라도 이 카메라 다르면 그게 가능합니다. 현관문 비디오폰도 과하지만 않으면 하시면 제 기술. 음성 경고를 주는 이런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작 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감지해서 경보를 해주거나 소리 감지 이런 것도 그 카메라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 드론 같은데 이런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 전파로 탐지하고요. 부대에 감시할 때도 좋겠죠. 부대가 스스로 카메라를 설치하면 이렇게 침입자를 이렇게 다 감지하고 몇 미터 전방에까지 다 가서 카메라를 해서 부대에 접근하는데 50m 전방, 30m, 100m 전방에 접근할 그 정보를 미리 내려주면 좋겠죠. 사람이 보려면 힘들어요. 지가 스스로 동작 감지, 음성 감지, 전파 감지를 해서 부대 같은 데 딱 펼쳐 휴전선 같은 딱 파악해서 그 표시를 경보를 해준다면 사람 일일이 감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하긴 해야죠. 그 기능을 꺼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공공 CCTV 같은 것도나 이런 집안에 있는 CCTV 설치를 해도 어떤 범죄라고 특정 그 시간에 출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출연했다. 그걸 따로 저장을 하는 경보를 해주거나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공공 CCTV에서도 일정 데시벨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또는 싸우는 소리 특정 장면